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일 동안 방송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고요. 강조했던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보고 각 테마별 주도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우선순위. 기본적인 전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5월 20일까지는 사실 그 혼조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5월 20일 이후서부터 이제 상승 전환된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어떤 그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이제 그 바이오 테마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5G 그리고 비메모리 전기차. 비메모리 전기차 테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랜 시간에 약 한 2년 동안 이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상승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같이 동반해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삼성전자가 조정 혹은 이제 그 혼조 국면 과정 속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바이오 주도주를 우리가 흔히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급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 정도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무나도 빼어나서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핵심 주도주 3인방이 워낙 그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어떤 그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G 테마 같은 경우는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그 바이오 테마 다음으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특히 뭐 KMW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양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바이오가 됐든 비메모리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여타 테마 중에서 글로벌 모멘텀이 그 최고로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쪽도 상당히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불확성이 있지만 글로벌 어떤 그 수주 발주 모멘텀이 굉장히 어떤 그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당장 5월 내에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어떤 그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체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투자 심리 혹은 이제 그런 자리를 제대로 잡아준다면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먼저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기차 테마,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현 사태 국면이 이제 조금 많이 호전이 된다면 삼성 SDI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삼성 SDI가 이번 현 사태 전에 삼성 SDI가 크게 도약할 때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르는 세 가지 이유 그런 것들을 주제로 또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3월 19일 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그 악재가 더욱 이제 세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상당 부분 많이 더 몰려버렸어요. 매도세가 많이 또 이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오전에 캡처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조금 장이 전반적으로 좀 밀렸죠. 너무 단기 시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제자죠. 어제 그제자가 되겠네요. 4월 8일자 NH투자증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은 이제 27조 7천억이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한 32조 정도 예상을 하고요. 뭐 그 작년보다 나아지지만 예상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이제 현저히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21년이죠. 내년 영업이익을 57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2021년도 영업이익 한 55조 정도 수준이라면 무리 없이 한 10만 원 정도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수정조를 보니까 62조 7천원까지 전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후, 현 사태 감안해서 이제 수정 후 영업이익이 2021년도 57조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좀 그 일치가 된다면 굉장히 그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오른쪽 그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화살표의 출발점이 당연히 이제 3월 19일이 되겠죠. 3월 19일 날이 사실 뭐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반영되는 구간인데 3월 19일 이후서부터 약 한 2개월 동안 원래는 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논리상, 그 논리는 이제 제가 만든 논리입니다. 바닥을 찍고 기본적으로 3개월 조정을 받아야지, 어떤 그 차트의 완성도도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19일 날 악재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조정을 좀 짧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1개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고요.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5월 20일 정도 전후 되면은 삼성전자가 충분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시장이 또 신뢰를 얻고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이제 강론을 제시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만 한 4천 원 정도 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다시 또 매물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한 1000주 정도 갖고 있다 하면은 뭐 한 30%든 40%든 한번 팔고 다시 그 눌릴 때 재밀릴 때 눌림목을 줄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이제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한참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에 의해서 주도주 논리가 이제 변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보시는 종목은 이제 위의 그림이 셀트리온이고요. 아래 종목은 이제 그 KFW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지금 바이오 흐름이 가장 좋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5G 테마가 이제 흐름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8년도죠. 3월달 고점 이후에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매도가 전개가 된 거죠. 과매도라는 것은 이제 역버블을 의미합니다.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삼성전자가 조정 혹은 혼조 구간에서 환경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지금 대략 한 달 오른 거죠, 한 달. 기본적으로 사실 그 셀트리온이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제 역사적 고점을 뭐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퀘스천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빠르게 오른다면 한 2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3월 달에 올랐으니까 4월하고 5월까지는 강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아래 종목은 이제 KMW인데요. KMW는 제가 예전에 물량이 꼬였기 때문에 작년 1월서부터 9월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르게 되면 매수가 포화를 이루게 됩니다. 매수가 포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샀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로 사는 세력보다는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잠재 매물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3월 달에 어떤 그 위기를 거치면서 수급 구조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KMW를 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KMW 이제는 어떤 그 좀 긍정적인,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 같고요. 5G의 핵심은 사실 그 HFR이라고 봐야 되겠죠. HFR이 사실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 RFHRC도 사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수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RFHRC가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KMW, HFR인데 HFR은 군계 일학이죠. 5G 테마 중에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종목이 네페스고 아래가 이제 그 에코프로 BM인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 역시도 5G 테마하고 흐름을 같이 했어요. 거의 뭐 유사한 흐름이었고요. 이 친구는 또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또 3월 달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도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냐면 많이 오른 게 대부분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네페스 같은 건 상대적으로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못 오른 거죠. 그런데 사실 대기업은 아니죠. 네페스가 뭐 중견기업 중에 상위인데 거의 뭐 대기업하고 맞짱 뜰 만한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고요. SF 반도체도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외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 RN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 BM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 SDI하고 굉장히 유사한 환경의 흐름인데, 만약에 전기차가 상승 전환된다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에코프로 BM의 어떤 그 양극재 시장 지위는 다른 어떤 경쟁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출발을 해보죠. 이제 바이오 소프트에서 이제 그리고 관심주들 한 두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바이오톡스텍인데, 바이오톡스텍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CRO 업체라고 그러죠. CRO는 이제 우리가 임상이 있고 비임상이 있죠. 임상이라는 것은 사람 대상이고, 비임상은 이제 동물 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임상 대행회사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이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임상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신약 플랫폼 업체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진단키트 솔젠트 그리고 치료제 이문 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랐고요. 또 메디컬 IP라는 어떤 그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혈장 치료 관련주에서 굉장히 좀 강했어요. 장중에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재료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화평법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보야 되는 거죠. 화평법 관련해서는 내년 특히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기준가가 한 6,500원 되는 것 같아요. 6,500원서부터 이제 그 4,000원대까지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6,500원, 7,000원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4,000원서부터 사실 11,000원이면은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6,500원 혹은 7,000원서부터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일단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첫 번째 눌림목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단기로 보는 것은 단기로 보게 되면 잡주가 돼버린 거죠. 삼성전자 역시도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 게 잡주가 되는 거예요. 좀 길게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끌고 간다면 무조건 1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우리가 어떤 그 제시하는 목표가가 있죠. 목표가까지는 좀 끌고 가자는 거죠. 그 목표가가 재수가 좋아갖고 한두 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뭐 1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피부 조직 이식제의 어떤 그 독보적인 기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밑줄 치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피부 이식제는 동종 진피 이식 유방 재건 시장의 선발 업체로 어떤 그 보험이 적용되면서 2017년서부터 19년까지 매출액의 평균 성장률이 100%라는 거죠. 굉장하죠. 여기 이제 매출액 보시면 인체 조직 이식제 이게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보다 뭐 두세 배 정도 고가라고 그러죠. 시장 규모가 1조 원이고, 아직까지 경쟁 업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독점이죠. 말 그대로 뭐, 사실 블루오션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NMPA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위생 허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서부터는 중국향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55억에서 2019년도 90억이고, 그 전에는 21억, 49억, 55억에서 90억으로 점프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2020년에는 지금 125억을 예상해요. 대략적으로 한 40%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증가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부분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분이 반응한다면, 저희가 보고 이제 역사 신고를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LNC 바이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다음에 이제 그 HFR이 또 베스트라고 얘기했죠. 바이오가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 흐름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HFR인데 HFR은 사실 독보적이에요. 5G 테마 내에서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KMW 혹은 RFHI 좋아요. 뭐 이노 와이어리스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으로 본다면 시장의 어떤 위치로 본다면 HFR이 이제 독보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프론톨 장비 관련해서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죠. 프론트 장비라는 것은 기지국과 기지국을 이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위에 뭐 잠깐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하튼간에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서부터 이제 버라이즌과 AT&T향 그 5G 프론트 수출이 발생할 전망이고, 5G 도입을 기지국 수가 이제 두세 배 늘어나고, 4G 때 4천억 규모로 추산했던 프론톨 장비 시장 규모가 5G 때는 50% 이상 급증해서 6천억 이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2천억 돌파, 2천억 매출 돌파는 가능할 것이고, 원래 그 3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좀 줄은 거죠. 영업이익이 200억 원 초중반의 영업이익이 무난할 것으로 달성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20억이었어요. 재작년에 30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 20억짜리가 여러분들 200억으로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조정받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조정받을 때마다 이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 뭐 좋은 어떤 그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OSAT 업계의 다위, 네페스죠. 네페스는 우리가 전에 그 용을 꿈꾸는 네페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 같은데요. OSAT라는 것은 뭐냐면 일괄 생산 체제죠. 범핑과 테스팅,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일괄로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안타, 최근 보고서가 유안타에서 이제 3월 16일 날 나온 건데요. 그 팬아웃 기술이 이제 핵심이죠. 팬아웃 기술. 팬아웃 기술이라는 것은 반도체 칩에 있는 그 입출력 단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PCB라고 하죠. 인쇄 회로 기판이 없는 패키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페스가 글로벌 강점을 갖고 있죠. 우리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이제 팬아웃 우리가 그 PLP라고 하죠. PLP. 얘는 네페스 같은 경우는 PLP 분야, F5 PLP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죠, 절대 강자. 특히 이제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면서 네페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9년도 이제 2018년도 2018년도 이제 218억에서 600억인데 거의 뭐 3배가 증가했죠. 그러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9월 달까지. 보시면 이제 그 5G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500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펜아웃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규모 적자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27조 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고점을 돌파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메모리를 분석할 때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적보다는,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 그 사실 SF 반도체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일한 업체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진이라든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좀 많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BM 한 종목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 쪽은 이제 중장기 공급 과잉이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은 굉장히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사의 어떤 글로벌 양극재 업체 중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되어 있고, 그 삼성 SDI 5세대 배터리죠. 5세대 배터리, 그 NCA라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이제 그 4세대 같은 건 NCM, 망간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5세대는 이제 그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사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또 이제 아래 영업이익을 보시면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370억, 10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그 480억인데 내년에 보세요. 2021년도 보면은 이제 1,080억, 1,000억을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두 종목만 보시면 뭐 우리가 2차 전지는 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뭐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시면 돼요. 뭐 체험 VIP 가입한다고 무조건 저희가 그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저희도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제가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저희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굉장히 크게 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고 만약에 체험 VIP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승 논리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뭐 멘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